2024년 미국의 한 도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큰 충격을 안겼던 것 기억나시나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그의 공식 행사 중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불행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건 발생 몇 주 전 심슨 가족팀은 방영될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에피소드에는 적격범이 정치인을 겨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사람들이 실제 총격 사건과 연관지으며 불안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에피소드에서는 적격 범이 연설 중인 정치인을 노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언뜻 보기에도 연상되는 요소가 많아 방송국은 결국 방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진, 우리는 극한의 상상력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며 방송 보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는 미리 예언한 장면이 많았는데요. 과거 2020년 코로나를 미리 예언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들이 코로나의 유행을 예측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총 2개 에피소드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997년 방영된 에피소드인데요. 심슨 앵커가 뉴스를 통해 보도하는데 오사카 플루가 스프링필드를 덮쳤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다고 말하죠. 이 일의 시작은 심슨이 TV 홈쇼핑에서 일본제 믹서기를 주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주문이 들어온 일본에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제품 안에 기침을 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호모는 박스를 열자마자 바이러스에게 감염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일본 믹서기를 시킨 건 호모뿐 아니라 많은 마을 주민들도 함께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를 열어본 사람들은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그리고 앵커가 오사카 독감에 대해 보도를 하는데 실제로 오사카 독감은 1950년 중국에서 발생한 유행성 독감이라고 작가들이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풍자하는 이미지를 보여줬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2010년에 나온 에피소드로 자유의 여신상 머리에 모여 회의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질병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유포시켜서 유행시키자고 말하죠.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명칭까지 나오며 뉴스에 보도되는데 2010년에 나온 에피소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죠. 사람들이 마스크와 백신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는 발병 날짜가 나오진 않지만 이것까지 예측한다면 심슨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계획된 미래의 사건의 사전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슨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중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심슨 시즌 31 에피소드 13화가 방영됩니다. 제목은 프링크 코인이며 여기서 프링크 교수는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방영일은 2020년 2월 23일입니다. 시바이누의 암호화폐 탄생일은 2020년 8월 6일입니다. 프링크 교수는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상에서 현실은 어렵다는 걸 깨닫고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죠. 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어 결국 프링크는 부자가 됩니다. 신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결국 심히 몽유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의 제일 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23일이며 시바이누의 탄생일은 2020년 8월 6일입니다. 6개월 전 심슨에서 시바이누 코인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한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바이누 그림이 그려진 신문이 가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방송 내용은 아기가 그려진 그림이 맞지만 내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은 시바이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진이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다음 내용을 보면 화이트보드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같은 코인들이 적혀 있으며 SH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스펠링은 SH와 이버로 SH 사이에 F가 들어가면 시바이누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QED는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바이누 코인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같은 다른 코인들처럼 증명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2021년 11월 시바이누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고 그의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예언적 요소들 때문에 심슨의 예언들이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느껴지죠. 극소수만이 아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중에는 전 세계에서 방영이 금지된 이른바 환상의 에피소드로 남은 작품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해당 에피소드의 제목은 스타크 레이빙 데드입니다. 한국에서 방영 당시 MBC에서는 정신병동이라는 제목으로, EBS에서는 쓸쓸한 리사의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는 대체 왜 방영이 금지되었을까요? 간략하게 이 에피소드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호머 심슨이 어느 날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가수라 착각하고 있는 환자인 레온 컴포스키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파이는 3.14가 아닌 3년 후에는 3141로 정의될 것이라고 수차례 반복하며 말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레온 컴포스는 세뇌되어
후에 호머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리온 컴포스키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실 때문에 방영이 금지되었습니다. 리온은 만화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로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동안 실제로 그와 너무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대사를 들어보세요. We all get scared once in a while. Maybe I can help you. 특히 나중에 노래를 부르는 파트에서는 정말로 마이클 잭슨이 부른 것처럼 들릴 정도로 대단히 똑같은 목소리와 창법을 흉내냈습니다. 호머 심슨이 세뇌당한 듯 하이는 3141이라고 반복 언급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해당 회차가 방영된 이후 심슨 가족의 팬들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마이클 잭슨의 팬들도 진짜 마이클 잭슨이 게스트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시 마이클 잭슨이라는 파급력에 묻혀 하이는 3141이라는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심슨의 예언은 방영 당시에는 전혀 눈치 못 채고 실현이 돼서야 재조명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심슨 예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몇 년 후 심슨의 총 제작을 맡고 있는 맥 그로닝마저도 리온 컴포스키가 사실 마이클 잭슨이라는 답변만 남기고 하이 3141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점을 바꿔 마이클 잭슨 본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고 심슨 가족의 제작진과 성우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쪽 팬덤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후 그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출시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많이 모순되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다큐멘터리의 여파가 워낙 컸던 탓인지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과 판권을 구입한 디즈니 측에서는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금지시키고 이후 발매되는 모든 DVD 등의 매체에서도 해당 에피소드를 배제하여 현재까지도 이 에피소드는 전 세계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전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피소드와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인과 관련된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음모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큰 관심을 끌며 여러가지 추측과 이론들이 난무하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테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예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코인 세력들에 대해 다루는 유튜버를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챗GPT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코인 세력들에 대해 다루는 유튜버가 있냐? 고 물어보니 챗GPT는 해외 유튜브 채널 5개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네 번째 채널만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영상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갑자기 영상을 비공개하고 삭제한 것 같은데 구독자가 482만 명입니다. 앞서 챗GPT가 알려줬던 4개의 외국인들의 채널이 특별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유튜브 채널명을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채널명을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이 유튜버가 올렸던 특이한 동영상이 나왔어요. 이 영상을 재생하려고 클릭해보면 영상이 재생되는 듯하다가 재생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영상의 썸네일과 업로드 날짜가 굉장히 특이한데 썸네일에는 비트코인이 쓰여있고 업로드 날짜는 비트코인이 출시된 2009년 1월 3일보다도 전에 업로드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유튜버는 도대체 어떻게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때는 비트코인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 영상인데 이 영상도 재생하려고 클릭해보면 재생이 되려다가 재생할 수 없고 비공식 동영상이라고 나오면서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아까 본 유튜버가 최근 2025년에 올린 영상인데 썸네일과 설명이 굉장히 특이해요. 영상 썸네일 보시면 히브리어가 써있고 밑에 사이트 주소가 있으며 왼쪽 상단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유대인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에 써있는 빨간색 글자가 설명란에도 써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해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맛과 개인 웹사이트 라는 뜻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까요? 조회수를 보시게 되면 60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가 482만이나 되는 유튜버가 조회수가 60이면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삭제한 것 같죠? 제 추측으론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에 뭔가를 폭로하고 나서 협박을 받았고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밑에 흰색 글씨로 써있는 사이트 주소도 궁금하시겠죠? 이 썸네일에 나온 특이한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아까 그 썸네일에 작게 적혀있던 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 히브리어가 조금 적혀있고 밑에 내려보니까 사진들이 왠지 거부감이 들고 소름 끼치기도 해서 닫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눌러도 별 다른 건 없어요. 코인하고 상관없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글씨를 한번 번역해보고 나가야지 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번역기에 넣어봤죠. 그랬더니 번역을 보시면 날짜가 2009년 1월 3일에 쓴 글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2009년 1월 3일은 비트코인이 출시된 상징적인 날이죠. 놀랐던 건 이뿐만이 아니라
돈과 역사는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서 조용히 활동해 온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곳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금화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저 어떤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열쇠이며 지식을 가진 자들이 펼치는 비밀스러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들만 아는 법칙, 그리고 우리의 믿음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 오직 가문에 선택된 동맹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턱을 넘으려는 사람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철칙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아까 그 482만 유튜버가 이 사이트에 대한 걸 올리자마자 모든 영상을 비공개한 건 어떤 세력의 협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일루미나티 사진이 있죠. 여기 눈처럼 생긴 가운데를 눌러보니까 다시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작성.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모두 미리 계획된 대본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거래는 끝났습니다. 4월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예요. 그 순간부터 도지코인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4월부터 한 달 후까지 레벨 10.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1000% 이상의 증가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챗GPT가 알려준 유튜버, 그 482만 유튜버가 공개했지만 바로 비공개 처리된 이 사이트가 정말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밀한 사이트일까요? 도지코인은 실제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2021년 4월 10일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달 동안 1000% 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이 사이트는 곳곳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정보를 숨겨놔서 저는 하나하나 찾아봤고요. 여기 마지막 토끼 사진의 눈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해보면 알티레이어 1월 25일 점프가 다가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실행 중이며 5000% 증가에는 3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퍼즐 전체가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이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엄청난 에너지이다. 여기서 1월 25일과 5000%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 이걸 보고 저는 알트레이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더니 2024년 1월 25일에 실제로 알트레네가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바이낸스 상장 직후 5000% 폭등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이 30분도 안 돼서 5000% 올랐던 건 전례 없는 일로 남았죠. 이 사이트에는 이런 식으로 많은 코인들의 내용이 있지만 얼마 전에 올라온 사진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괴한 눈 사진들도 다른 건 다 눌러도 반응이 없지만 가장 큰 눈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번역은 카르다노 코인, 선거일의 작전 이름은 싸움입니다. ADA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 화폐의 흐름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거일은 미국 대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미대선 선거 11월 5일 이후부터 에이다는 400원에서 1600원 넘게 오른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는 유명한 코인들이 많이 있지만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사진의 가운데 아래에 있는 벨을 누르면 카르다노는 단지 작은 토큰일 뿐입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고 퍼즐 조각들이 모두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운동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단 한 달 만에 5000% 이상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두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도 맞는지 궁금해서 이 코인 찾아봤는데 현재 가격은 15원이고 일주일 동안 22% 올랐는데 특이한 점은 거래량도 거의 없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서히 하락하던 코인이 며칠 전부터 호재 없이 상승하는 걸 보면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매집하는 걸로 보입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이라 쉽게 매수할 수 있고요. 만약 이번에도 5000% 오른다면 10만원을 매수하면 500만원, 100만원을 매수하면 5천만원이 되는 거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제 지인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번에도 수익이 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겠죠? 자, 그럼 사이트에 나온 코인을 알려드릴 건데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제 댓글에 구독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위에 나와있는 제 번호에 문자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사이트와 업비트에 있는 5000% 오를 코인을 구독자분에게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종목들은 딱 게시글에 나온 만큼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까지의 반응을 봤을 때 과거 급등 코인들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과 함께 업비트에 있는 코인인 만큼 포트폴리오에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수 있는 종목일 것입니다. 꼭 제 번호로 문자 코인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구독자분인 걸 알고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